안녕하세요. 약한 남자들입니다. 구독, 좋아요. 댓글. 오늘은 수면제 중 하나인 졸피뎀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수면제 중에 제일 유명하고 많이 복용하는 성분이고 상품으로 나온 것 중에 한미약품의 졸피뎀이랑 물론 오리지널 제품인 사노피 회사의 스틸록스라는 제품이 있어요. 약사님들 혹시 수면제 복용해보신 적 있어요?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라서 수면제는 복용해보진 않았는데 야마스님은 드셔보셨어요? 저는 수면제는 안 먹어보고요. 수면제 대신 수면 유도제는 먹어본 적이 있긴 해요. 저도 수면제나 뭐 그런 종류는 한 번도 복용해 본 적은 없고 그냥 그 약국에서 많이들 받아가시는데 이제 받아가시는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반알 많이 받아가시는데 반알만 드셔도 잠이 바로 온다는 분도 있고 좀 오래 드셨던 분들은 두세 알을 한 번에 드셔도 잘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. 그 졸피뎀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. 그게 이제 마약류 중에 한 가지인데 그래서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입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새는 또 특히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이 종류의 모든 약들을 다 생산부터 유통해서 조제돼서 어떤 분한테 나갔는지까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처방을 받아서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.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갖고 그냥 뭐 수면제 주세요. 졸리 잠 좀 자게 해주세요.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 향정식성 의약품 졸피뎀이나 뭐 수면제는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사실 수가 있고요. 저희가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드리는 거는 그 수면 유도제라고 흔히 말하는 이게 뭐 정식 의학의 명칭은 아니지만 약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그 수면 유도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만들어진 약이에요. 그래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원래는 뭐 콧물이나 알러지 이런 반응들을 줄여주는 건데 이게 중추신경계 진정작용도 있어서 그 부작용이 좀 졸음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수면 유도제라고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게 그 항히스타민제죠. 일단 졸피뎀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. 우리 몸에서 그 억제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라는 물질이 있어요. 이 가바라는 게 가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신경에 과분극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. 과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은 신경이 전달되는 게 많이 억제가 되거든요. 근데 졸피뎀은 이 가바랑 가바 수용체가 결합되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. 근데 다른 안정제인 뭐 디아제팜이나 이런 벤조다이아제핀이랑 좀 다른 점은요. 이 졸피뎀 같은 경우는 가바에 있는 알파원 수용체에 좀 더 선택적으로 붙는다는 차이점이 있어요. 보통 졸피뎀은 이제 18세 미만 복용 연령 금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성인들은 이제 10ml 하루에 이게 권장량인데 보통 제작되는 약 졸피뎀이 다 한 알이 거의 10ml예요. 그래서 보통 처음 드시는 분들은 성인들은 반알로 시작을 많이들 하세요. 반알로 드셔서 효과가 있으시면 계속 반알 드시고 효과가 좀 안 듣는다 싶으면 한 알까지 늘려서 복용하시고 최대한 4주까지 드시는 거를 권장사항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원래 그 불면증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처음 할 때는 5mm, 1일 5mm로 시작을 해서 연속으로는 4주까지만 복용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 적용도 4주까지만 보험이 되고 그 이상을 받으면 비급여 보험이 안 되게 해서 처방이 되고요. 졸피뎀이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효과가 발현되는 데는 짧게는 한 15분 정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걸리고요. 그리고 약물이 몸에 들어가서 이제 최대 농도가 됐다가 절반이 되는 게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2-3시간 정도. 그래서 작용 시간이 이게 긴 편은 아니어갖고 이제 뭐 스틸록스 같은 경우는 스틸록스 CR이라고 서방정 제제가 나와요. 그래서 그런 거는 몸에서 천천히 약물이 방출돼서 좀 지속 시간을 길게 해주는 그런 제제고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시야 서방정 같은 경우는 주무시면서 깨시는 분들한테 드리면 좋겠어요. 그 약효가 짧기 때문에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자다가 약효가 떨어져서 중간에 자주 깨고 이러시는 분들은 서방형 제제로 드시는 게 더 좋고요. 그리고 원래 처음 나왔던 수면제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라는 약물들은 이제 수면을 깊게 많이 못 해가지고 이건 그 졸피뎀이랑 좀 다른 경우로 잠을 깊게 못 들어서 자주 깨고 수면의 질도 좋지 않아서
다음날 일어나면 좀 많이 피곤하고 숙면을 못 취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제 졸피뎀 그런 걸 많이 줄여갖고 좀 깊은 수면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수면제를 먹고 다음날 운전을 했을 때 사고 확률이 거의 일반 그 먹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한 2~3배 정도 더 높다고 해요.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수면을 취할 때는 적어도 7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셔야지 다음날 그런 부작용,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고요.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그리고 또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약물의 분해가 좀 더 느려서 이 작용 시간이 더 길고 부작용에 좀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졸피뎀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일단 몽유병처럼 수면 중에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행동을 한다거나 우울증, 환각, 환청, 자살 충동 같은 정신계 그 부작용들이 있고요. 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그 심혈관계 부작용도 있어요. 또 최근 연구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채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. 근데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기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더 무섭죠. 이들 부작용 중에 이제 정신신경계 부작용이 좀 심각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간혹 이제 들리는 연예인들 자살 사건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연예인들이 졸피된 게 수면제들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례들이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졸피뎀 부작용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는 좀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임상 시험 중에 졸피뎀을 복용했던 사람들과 복용하지 않았던 사람들 간의 자살 시도에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제약사 쪽에서는 이제 이 수면 장애가 있어서 졸피뎀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보통 좀 정신적인 질환도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약 때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말했던 그런 최근 연구나 뭐 그런 걸 보면은 졸피뎀을 복용했을 때 자살 충동의 확률이 더 높다는 거는 거의 확실하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. 또 이런 부작용 얘기가 나와서 뭐 TV나 드라마 같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배우들이 약을 이제 한꺼번에 2~30알씩 먹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자살 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? 옛날에는 이제 수면제를 처방 없이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이제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수면제를 다량으로 사서 한 입에 털어놓고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까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들처럼 이렇게 들리곤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수면제를 여러 알 몇 알, 20알 이렇게 먹고 하더라도 그냥 장기간에 수면에 빠졌다가 그냥 깨어난다고 하네요. 정확하게 몇 알을 먹어야, 그러니까 그렇죠.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사망을 할 수는 있습니다. 사망할 위험은 있고, 근데 이제 정확하게 몇 알을 먹어야지 뭐 죽느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. 사망에 이르는 효과 이런 거는 실험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뭐 흔히들 질문하면 수면제를 얼마나 먹어야 죽나요? 이런 거는 정확하게 답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제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면제를 다량을 먹는다고 해서 사망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그런 생각 자체가 드신다면은 가까운 이제 주변 분이나 가족분들한테 상담을 좀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. 요즘은 이제 수면 장애로 인해서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잠 못 이룬 분들도 이제 뭐 수면 센터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런 수면제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정확한 용법을 알고 제대로 복용하셔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수면제가 뭐 그렇게 위험하니까 꼭 먹지 말라는 아니고요. 그리고 뭐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뭐 적정한 양을 처방받아서 적당하게 드시는 거는 좋고요. 내성이나 뭐 이런 습관성 같은 게 잘 생기지 않게 상담을 통해서 적당한 양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셨으면 합니다.